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내건 공약이 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계시다면은 그 기호 4번에 이제 정당 투표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즉각 시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모든 대학에 즉각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국공립대학교 그래서 연간 약 8천억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국공립대학부터 해서 그 다음에 사립대학교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넓혀 나가자라는 그런 취지란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바처럼 실제로 이제 부실한 대학교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인 분담금을 어떤 미납한 대학이라거나 교원 확보율이 떨어지는 대학이라거나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기준에 이제 미달하는 부분 그런 대학들 부실한 대학들을 정리해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이 사립대학교의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또 매우 높은 지금 지경에 놓여 있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사립대학교도 꽤 되기 때문에 네. 부실한 대학은 없애 나가고 줄여 나가고 그리고 사립대학교를 국공립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장기적인 어떤 그런 추진 계획을 따로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지금 반값 등록금 방안을 내놨는데 내용을 보면은 반값 등록금이 아닙니다. 반의 반값 등록금입니다. 일종의 허위 공시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병아리를 튀겨가지고 통닭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 국가장학금 35%라고 했지만 여기에 이제 1조 7천억이라고 이제 재정을 투입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 하면은 다 합해가지고 2조 약 5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전체 대학 등록금 총액이 14조고 장학금으로 나가는 게 4조이기 때문에 10조가 필요한데 반값을 하려면 5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2조 5천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한나라당의 새누리당, 구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의 정책이 공약이 이행되었을 때 반의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는 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소득 3분의 이하에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 중산층, 지금 중산층 보면 연봉의 30~40%를 대학생 자녀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이 압박이 대단히 심한데 중산층을 사실상 이 대학 반값 등록금에서 배제하는 그런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학의 어떤 자구 노력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율과 공고로서 과연 되느냐. 지금 현 정부가 사립대학교에다 뭐라 그랬습니까? 등록금 5% 인하라 그랬는데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2 내지 3%만 인하되었습니다. 정부 말 안 듣는 게 입증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15%를 갖다가 자율 공고한다는 것도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아니다. 그래서 말을 이제 고쳐서 반의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직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병아리를 튀겨도 통닭은 통닭 아닌가요? 예, 그건 통병아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의 어떤 그 재정 실태가 상당히 이제 힘듭니다. 지난 3월 29일 날 전국 16개 광역시도 단체장들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0세에서 2세까지의 그 무상 보육비를 6월부터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폭탄 선언을 갖다가 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을 폈기 때문입니다. 임기 내에만 24.3조, 23조 3천억이죠. 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 부자 감세한 것을 원상회복만 시켜도 24조 이상의 이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득세가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이외에도 이 보육 아동수당이라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통합진보당이 내놓은 건 약 연 5조 정도의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부자 감세 철회 정책으로도 해소가 될 것이고 또 부족하다면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거지 뭐 재벌이라거나 이런 데 부자들의 어떤 이 세금 탈루된 부분을 갖다가 지금 1년에 세무조사를 걷어들이는 돈만 내도 3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이 형평과세를 갖다가 제대로 할 경우에 충분하게 그 재원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국공립 어린이집을 왜 강조하느냐? 차라리 민간 어린이집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은 실제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대기자가 왜 그렇게 많은가? 그 많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등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 시장 논리에 맡기더라도 지금처럼 민간 어린이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정리를 가지 않고 해주시겠습니까? 2년, 3년씩 기다려서 국공립 어린이집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보장성을 갖다가 90% 건강보험 보장성을 갖다가 90% 정도로까지 올리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는 재원이 약 14조 원 정도 듭니다. 뭐 4대강 사업하느라고 30조 쓴 거 생각하면은 저는 뭐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14조 원을 갖다 만드는 사실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과다 진료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이른바 이 그 무상 의료 시스템을 갖다가 남용하는 데 대한 대책은 어떤 경우에든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그런 대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 몇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보장성을 갖다가 지금 수준으로 60%로 유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닐 거고. 아니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대학교 이제 그 반값 등록금 했는데 반값 등록금 해놨더니 공부는 안 하더라. 그럼 공부 안 하는 대학생도 있을 수 있죠. 그런 학생들, 일부 학생들 때문에 반값 등록금을 갖다 안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통해서 줄여나가되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우리가 늦추거나 또는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무상하면 자꾸 남용된다고 너무 그런 점을 너무 강조하시는데, 우리 산소가 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호흡 그렇게 숨 가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는 너무 그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 보고요. 200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내는 총액이 24조입니다. 그런데 민간 의료보험 시장의 시장 규모는 33조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보장성의 60%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민간 의료보험, 이 사보험에 이렇게 기대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지금 가구당 민간 의료보험료가 월 평균 20만 원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성을 높임으로써 민간 의료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갖다 낮추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추가로 부담하는 돈이 민간 의료보험을 절약하는 돈보다는 적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필요한 재원이 14조 정도 추가로 든다고 했지만 그중에서 우리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은 6조 5천억 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 상위 30%가 3조 8천억 정도를 갖다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1인당 11,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를 더 부담하고 세대당 가구당 약 28,000원 정도를 더 부담함으로써 90% 정도의 보장성을 얻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절약되는 민간 의료 보험이 훨씬 더 많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좀 지적이 됐습니다만 과거에 2002년도 그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신고한 재산이 186억이었는데 건강보험료를 2만 원밖에 안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의 관리업체에다가 자기를 등록을 시켜가지고 급여를 갖다가 굉장히 적게 받는다. 한 달에 133만 원 받는다라고 거짓 신고하는 바람에 이렇게 적게 됐는데 이건희 회장도 지금 공식적으로 월급을 안 받고 있습니다. 월급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배당 수익만 하더라도 1,300억 주식 배당 수익만 하더라도 1년에 1,300억 정도 되지만 월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28만 원 이하의 월급쟁이하고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한 달에 월급 건강보험료 내는 게 8,120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전에 지적이 됐습니다만은 근로소득세만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지금 지역가입자들이 하고 있듯이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게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보험료를 감면하고 고소득층은 추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이게 증액되는 이 보험료를 전액을 갖다가 다 모든 국민이 다 짊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또 넣어보죠. 예,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하려면 이제 임금 인하가 이제 필수적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폭으로 어떻게 인하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비용, 일자리 창출은 어찌 보면 가장 기초적인 복지의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왜 기존에 이제 고용돼 있는 사람만이 그 비용 부담을 다 져야 되는가?
그 정부는 그럼 공짜로 비용 하나 안 들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30조 들여서 4대강 사업하면서 일자리를 갖다가 34만 개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결국 만들어진 일자리는 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한 개 만들어지는데 돈 얼마나 들었습니까?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놓고 보자면은, 그래서 이것을 모든 노동자들에게만,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그 비용을 갖다가 다 전가시킬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고, 적절하게 균등하게 나눠야 된다고 보고, 통합진보당이 집권당이 된다면은 노동계하고 워낙에 대화가 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 촉진법에 보면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3% 정도로 해가지고 매년 상시고용 인원의 3% 정도를 청년 고용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거 사실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고용이 어느 정도 해결될 때까지, 뭐 영구적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해결될 때까지는 대기업까지 포함한 공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5% 정도 수준으로 해서 청년 고용을 의무 할당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지금 보십시오. 예.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의무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본주의 어떤 시장 경제 질서에 일정하게 통제가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사안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일자리 공약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내세웠던 3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공약이 전혀 실현되지 않은 데 대해서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반성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희망사다리 장학금이라고 해가지고 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이 취업 촉진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거의 노예 계약 수준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이제 장학금으로 이제 지원한 뒤에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고 졸업 후에 중소기업에 이제 미취업할 경우에는 지원했던 장학금을 전액을 회수하고 또 취업한 이후에 이직할 경우에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이제 회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강제 근로시키는 듯하게 가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 등록금을 갖다가 뭐 반값으로 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무상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흐름하고도 이게 배치되는 것이고 또 이재호 지금은 후보입니다만은 의원이 재수생들을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대학교 떨어진 사람들을 갖다가 공장이나 농촌에서 1, 2년간 일하게 하고 그 성적으로 뭐 대학을 보내는 방안을 제시한 식으로 이 지금 일자리 문제를 갖다가 질이 나쁜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문제이고 그래서 안 가는 것인데 여기 그러면 질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수탈당하는 그러한 현재의 관행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질 나쁜 중소기업 일자리를 그대로 유지한 채 여기에 그냥 강제로 그냥 배치시키다시피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라고 내놓은 게 보면은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실태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해가지고 비교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거의 유일한 대책입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비정규직이 가장 비율이 높은 나라이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역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차별이 극심한 나라이고 실제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서 50%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실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도 일자리인데 그 일자리는 왜 안 들어갔느냐? 그 안 들어간 사람들의 자세가 문제 아니냐? 또 그게 이제 들어가도 유인하기 위해서 장학금 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 장학금 회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철폐해 나가는, 해소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없이는 일자리 문제가 전혀 해결될 수 없다. 이건 어찌 보면 300만 개 일자리 그 거짓 공약을 내세웠다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예 몇 개를 만들겠다는 얘기 안 한 게 어찌 보면 솔직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몇 개 만들지 자기도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만들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일자리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일자리 문제는 21세기 국가가 해결해야 될 사안이지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잘난 놈, 힘센 사람이 좋은 일자리 갖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복지를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야 됩니다.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수품은
강력한 진보정당입니다. 전 세계 100년이 넘는 어떤 현대사에서 강력한 진보정당 없이 복지국가로 이행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 강력한 진보정당을 이번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이 사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4번 통합진보당을 꼭 정당 투표해서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